반갑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치료, 이제 계속 이어서 2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변화와 한국 가족, 가족을 둘러싼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동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쭉 이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여성들의 가족 돌봄의 기능이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은 한결같이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어머니가 가정의 한 주인으로서의 또 돌봄의 기능을 충실하게 잘 했던 것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 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2000년 이후에 오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경제 활동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 가정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부부 두 사람 핵가족의 중심축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인데 어머니가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학원으로 또 여러 다른 양육기관이나 보호기관으로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전통적인 여성, 성 역할 인식으로 볼 때 우리 기존 여성들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불균형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또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도 늦게 들어오고 아내도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을 돌봐줄 양육의 보호 체제 구조가 전혀 갖춰지지 않을 경우는 그 가정이 얼마나 위태롭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노동시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와 함께 가정의 위기, 가정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보다 모든 환경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90세 이상 사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고 평균 연령도 여성들은 적어도 80세 후반이고 남성들도 이제 80세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노동 시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노후의 문제가 가정의 큰 숙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과 가족 관계의 문제에서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80, 90대신 어른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요양원이 많이 생겨서 요양원에 거의 노인들을 활동하지 못하신 어른들을 요양원에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숙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도 있고 또 문제사항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 문제, 생활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부부 간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지는 그런 조선 가정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 또 편리화, 또 쾌락 중심, 물질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의 기능이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많이 상실되고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시장에도 이제 어떤 세계화의 물결을 타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또 중국 여러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종 다문화 그런 사회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다문화 가정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과 이혼의 변화 추세도 극명하게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인율은 감소되는 데 비해서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 부부 중심의 가족이 이제 어떤 정서적인 기능을 만날 때 곧바로 이제 해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점차적으로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의 비율도 낮아지고 반면에 이혼도 더 증가될 뿐만 아니라 또 20년 이상 함께 산 그 부부들의 이혼도 황혼 이혼도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가정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생활 주기에서 보면 우리 사회 변화와 한국 가족의 어떤 변화에서 볼 때 가족 생활 패턴 주기, 가족 생애 주기나 가족 생활 주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카트와 맥골드릭의 가족 생활 주기의 6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이후에 나오죠. 카트와 맥골드릭의 가족 생활 주기를 보면 우리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결혼 전기가 있고 결혼해서 결혼 적응기가 있고 자녀가 이제 탄생하고 자녀 아동기로 또 나누어지고 자녀들의 청소년기가 있고 자녀 독립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를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족 생활 주기에도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가족 생활 주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간이 이제 물론 감소되겠죠. 물론 자녀를 안 낳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최소 1명 정도, 많아야 2명 정도 그렇게 자녀 출산이 이제 됐기 때문에 양육 기간도 감소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탈양육기의 중년기 부만의 빈둥어리 시기, 빈둥지라고도 합니다만은 빈둥어리 시기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의 어떤 관계, 두 부부의 친밀감, 대화 유형, 그런 관계성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 발전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생활에서 부부 관계의 질에 대한 비중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또 부부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가족 구조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아닌 소가족과 핵가족화해서 점점 1인 가족으로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소가족화 경향에 따라서 가족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비정상적이지만 뭐 동성애 가족도 또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조선 가족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형태, 다문화 가정을 위시해서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가 점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요즘의 젊은 이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길러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동거나 이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IT 문명의 발달로 또 여러 가지 교통 발달로 인해서 국제화가 되고 전 세계가 하루의 어떤 생활권에 들어올 만큼 모든 뉴스가 소통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한 증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부모를 가능한 부양치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국가에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국가 무한 책임의 그런 경향성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기능의 변화, 생산과 소비, 교육 오락, 종교적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가족 수가 줄어드니까, 자녀들이 적으니까, 또 여러 가지 가족으로서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육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그런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족의 돌봄의 기능도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부부가 가정 안에 있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있다 해도 여러 다른 기관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학교, 학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센터들을 활용해서 부모 대신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서적인 또 유대 기능도 많이 변화가 되고 여가 기능도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되면서 주말만 되면 요즘에는 가족들이 야외로 바닷가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따라서 거의 다 토요일 쉬고 주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과거에 비해서 야외 활동, 유대 관계, 정서적 기능 이런 면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부부간의 친밀감과 애정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숫자가 적고 부부만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에서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은 이혼이 많지만 또 반대로 서로 간에 문제성을 알기 때문에 부부간의 친밀감과 대화의 또 애정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로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위기의 압축성, 격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기능적인 과부하 상태를 이제 가족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남도 어렵고 소통도 어렵고 함께 식사하기도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 세계, 자기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에 몰입하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가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과부하됐다, 또 위축됐다. 서로 함께 나누는,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수의 빈곤층 가족의 경우 가족 생활과 가족 관계 유지에 스트레스가 동반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빈부격차,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차이 갈등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도 부유한 가정은 기능적인 그런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수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층에서는 여러 가지 양육 기능이나 친밀 또 애정 기능 모든 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박탈되는 상실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여러 가지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 변화와 우리 한국 가족의 이런 다양한 변화에 앞서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이 얼마나 다양한 숙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보면서 가정의 건강성과 가정의 기능의 성장을 위해서 가족 상담자들이 더더욱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 치료의 발달을 한번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가족 치료학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에 1970년대 이후부터 가족 치료에 대한 그런 개념과 인식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적어도 1970년대 후반, 20세기 한 중후반이 되는 거죠. 이때 외국의 서적들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가족 치료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가족 치료 워크숍이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 1940년대부터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나라는 한 이렇게 한 1970년대 후반부터 가족 치료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됐다. 이것을 생성기라고 본다면 80년대 중반까지를 바라기,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한 씨앗이 나오고 꽃이 피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다. 1988년도에 한국가족치료학회가 창립이 되고 가족치료 연구 모임이 결성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가족치료 교과목이 서서히 개설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후반쯤 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교학이 꽃이 피는 것이 이제 1990년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치료 모델 이론 특강과 워크숍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1990년대쯤 되겠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가 1993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자격제도가 이제 온전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고 지금은 몇 군데 가족치료 협회, 학회 같은 것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져서 연구를 하는 분들, 참여하는 상담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와서 가족치료 관련 이론서들, 번역서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가족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소개되고
전문가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가족치료 전문 공제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제 치료학계, 가족치료학계, 가족상담학회 뭐 이런 연구 모임과 또 학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가족 치료의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